자유한국당 경선에 나선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경남을 찾아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야권 인사들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곳곳에서 각종 생활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재료를 선물 포장으로 사용한 탓입니다. 청정 지리산 일대 하동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낮아 생산량이 적지만 날이 풀리는 우수와 경칩 기간을 최고로 4월 초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에 나선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경남을 찾아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야권 인사들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홍 전 지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마산 어시장입니다. 대선 후보 때 마지막 유세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마산 하포 선거구입니다. 대선 출마로 도지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출마하느라고 1년을 앞당겨서 지사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도민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드루킹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자신이라며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난 그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내가 최대 피해자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했고 홍 코카콜라 게릴라 콘서트와 청년들과의 호프 미팅을 이어갔습니다. 지역의 야권 정치인들은 일제히 홍 전 지사의 경남 방문을 맹비난했습니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 민중당 손석형 후보는 정치 패류나 홍준표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 역시 사과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 이걸 중단하고 진주오리온을 폐업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소환운동까지 이리 전개될 만큼 굉장히 도민들의 고통을 많이 안겨준 그런 장본인입니다. 홍 전 지사는 경선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의 개인 도덕성 문제가 더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청정 지리산 일대 하동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낮아 생산량이 적지만 날이 풀리는 우수와 경칩 기간을 최고로 4월 초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산이 깊고 물이 풍부한 지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하동군 화계면 삼정마을. 해발 700m로 오염원이 전혀 없는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산속의 고로쇠 나무를 찾아 드릴로 구멍을 뚫고 수도관 재질로 만든 호스를 꽂아 수액을 받습니다. 보통 요즘 올해는 특히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눈도 많이 안 오고 안 추워가지고 좀 일찍 나오는 편입니다. 한 2월 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낮 기온이 영상 10도 정도까지 올라가면 수액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는 수액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고로쇠 나무는 단풍나무가로 뼈에 이롭다고 해서 골리수로도 불립니다. 하동군에서는 화계면을 비롯해 청암, 악양, 정량 등 해발 500m 이상의 지리산 자락에서 320여 농가가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수액을 채취합니다. 구그림과 사유림 5천 헥타에서 연간 11만 리터의 수액을 받아 30억 원의 소득을 올립니다.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곳에 비해서 수질이 굉장히 좋고 그 일교차가 또 크기 때문에 단맛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다. 가격은 지난해와 같이 18리터들이 한 통 기준으로 5만 원 선에 거래됩니다. 달달하고 청량한 맛이 일품인 지리산 고로쇠 수액 채취는 4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명절이 끝나면 우리 주변은 각종 생활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등 재활용조차 안 되는 재료를 포장지로 사용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생산 단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찾아간 창원의 한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연휴 기간 쓰고 버린 각종 생활 쓰레기가 천장에 닿을 만큼 가득 쌓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대신 검은 비닐에 담긴 쓰레기도 수두룩합니다. 가장 골칫덩어리는 설 연휴 때 주고받은 선물 포장재. 이곳 선별장에 쌓여있는 설 선물 포장재입니다. 모두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들입니다. 설명절이 지나면 이 제품 같은 거 선물 포장지 안에 큰 게 많이 나와요. 선별하는데 지장을 많이 줘서 속도도 느려지고. 이처럼 분리수거조차 하지 않고 내다 버린 탓에 생활 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4만 8천여 톤이었던 전국 생활 폐기물은 5년 만에 5천 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분별한 플라스틱류 사용도 생활 폐기물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손상 위험이 낮은 치약과 샴푸 등의 품목조차 플라스틱 고정제가 쓰이면서 내용물에 비해 많은 포장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환경부가 이런 플라스틱류를 쓸 수 있는 품목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생산 단계부터 정부가 기업에 그러한 철저한 규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생활 폐기물 문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민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과 관련해 1심 판결에 대한 오류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화요일쯤 설명회를 하려 한다며 설명회 방식은 국민을 모셔다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으로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김 지사 부재로 인한 도정 공백 최소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1위 도시인 진주시가 지난해 4,958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습니다. 품목별로는 딸기가 3,123만 달러로 신선 농산물 수출량의 70%를 차지해 수출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배도 전년도에 비해 150%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진주시는 올해 농산물 수출 목표를 5,500만 달러로 잡고 유망 품목 발굴 육성과 해외 마케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오늘 남해군 서면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정지를 방문해 국도 77호선 연결을 통한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구축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의 하나라며 경남에서도 공동 주체로 책임지고 같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해저터널은 경남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경남도와 도의회, 남해군이 협업해 추진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제11회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2일 섬진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회 코스는 광양 섬진교 둔치에서 남도대교 일원으로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향을 맡으며 섬진강 물줄기와 지리산, 백운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섬진강 꽃길 마라톤 대회는 MBC 경남과 요수 MBC가 용호남 화합을 위해 매년 3월 매화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사람 중심 복지 경남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나섭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높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국정과제 사업으로 오는 11일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타당성 검토, 연구 영역 등을 거쳐 오는 5월 설립됩니다. 지난해 공식 출범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국가보조금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부마민주항쟁심의위원회는 부마항쟁기념재단 운영과 홍보, 기반 구축,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필요한 예산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념재단은 유신체제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을 알리는 보고서 발간과 홍보 영상물 제작, 순회 전시회, 학술 토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사업과 함께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어린이의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진주시는 올해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보다 12대가 더 많은 40넉 대 차량에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차량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지로 김해와 대전, 부천 등 전국 3곳을 선정했습니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는 기존 도시에 다양한 IT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김해시는 고대 가야 문화를 주제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활용한 역사 체험을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을 발굴하는 고고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도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다음 주자로 농협은행 경남지역본부장 하명권,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 협의회 회장 이만기 인제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텀블러 사진과 챌린지 내용을 SNS에 업로드하면 1,000원씩 적립됩니다. 삼성중공업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제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민영화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삼성중공업에도 인수 제안서를 보냈는데 삼성 측은 이후 경영진 회의를 여는 등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중공업이 회신 기한인 오는 28일까지 제안서를 낼 경우 산업은행은 다음 달 4일까지 제안서를 평가해 인수자를 결정하고 오는 8일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진주경찰서는 밤늦은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현금 3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27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일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 15만 원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